흉흉했던 시대는 금수저에서 금수저로 사는 사람이 150명, 흑수저면서 금수저가 된 사람이 500명. 흑수저가 많으니까. 근데 전두환 때 고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애들은 흑수저였다가 금수저 된 애가 1000명. 그 비율을 5집이라고 그러거든요. 요게 1이면 기회균등이에요. 계층 이동성이 활발한 거. 요게 숫자가 높을수록 금수저 출신이 금수저가 많이 되는 거예요. 그걸 5집이라고 통계를 그렇게 하는데요. 이게 보세요. 뚝뚝 떨어졌잖아요, 시대. 그럼 다시 올라갔죠. 그때까지는 아직 조사가 돼요. 과외를 금지하니까 그때 고등학교 다니는 애들은 지금 다른 세대보다 평등한, 기회균등한, 흑수저가 금수저 많이 돼서 40대, 50대죠. 이게 이 독재자가 했던 무연하게 좋은 일이죠. 퀴즈를 내면요, 요거 1.50 굉장히 낮았죠. 이때도 거의 1이잖아요. 그럼 거의 평등하게 살았잖아요. 6.25 때 고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애들. 걔들은 사교육 못 시켰겠죠? 걔들은 거의 평등한 흑수저가 금수저가. 그래서 과외를 안 시키도 되는 정책을 해야지 이 입시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 교육 불평등을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돈에 영향이 안 미치게 하는 방법은 전두환처럼 하는 건 이제 안 되죠. 독재자가 아니고 우리 헌법을 준수해야 되니까 다른 방법을 써야 되겠죠. 근데 가령 이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또 이게 또 심각합니다. 이게 뭐냐면 교육 불평등이 교육할 때 가령 초등학교부터 문제가 아니에요. 0세부터 4세가 집중적으로 문제입니다. 이 가난과 불평등이라는 거. 그래서 최근에 이제 뇌과학의 연구에 따르면 가난한 집 아이들은 뇌의 이 표면적이 작아요. 태어날 때는 똑같은 아이들이 병원에서 똑같았지만 가난한 집에서 4살이 된 아이들은 두뇌 그 중요한 부위에 표면적이 작습니다. 아시다시피 인간은 이렇게 이 뇌 앞부분이 발달해서 어머니 뱃속에서 클 수가 없습니다. 그럼 못 나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주 미성숙한 상태로 나와서 성숙하거든요. 뇌가 나와서 발달합니다. 나와서 계속 연결이 생기고 커지는데 그 안에서 커지는 표면적이 커지는 껍질도 약간 커질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 과정이 가난하면 안 크는 거예요. 그게 지금 드러나고 이걸 어떻게 막겠어요? 이건 가난 자체를 불평등 자체를 줄여야지 교육 불평등. 근데 이게 가난할 때 그게 고등학교 성적이 70%쯤 설명해요. 딴 거 필요 없어요. 선생님의 영향력은 30%예요. 네, 이 가난의 영향력이 70%. 성적이. 가령 이게 요새는 이제 뇌과학이 발달하는 게 뇌를 안전하게 찍을 수 있거든요. 옛날엔 열어봐야 됐었는데 찍을 수 있어서 계속 발달하는데 요게 뇌를 이렇게 쭉쭉 잘라놓은 부위들이고요. 요 부위들이 요게 오른쪽이면 부자일수록 더 크다라는 뜻이에요. 다 커요. 이런 부위들. 이게 다 뇌에 관계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동영상을 뭐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시간이 뭐 이것만 너무 할 필요는 없으니까 나중에 시간이 나면 보고요. 이 동영상은 대뇌 피질, 표면적이 큰데요. 이 부분은 언어, 독서, 집중, 공부에 집중해야 되잖아요. 자기 통제. 힘들어도 뭔가 집중하죠. 그런 걸 담당하는 부분이 작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저소득층일수록 1달러당 표면적 차이가 크다. 이건 뭐냐면요. 소득이 10,000달러에서 11,000달러 된 두 집안을 비교해서 차이가 있잖아요. 두뇌 차이가 좀 크고요. 소득이 10만 달러하고 11만 달러의 아이들 차이는 작아요. 별로. 크긴 큰데 별로. 그러니까 아주 가난한 아이들이 돈을 조금만 주면 두뇌가 팍팍 크는 거예요. 그 뜻입니다. 가난할 때. 그래서 60%가 나는데 그러나 두뇌는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두뇌는 운명이 아니고 이 뇌과학 교수의 말은 이렇게 자꾸 변한답니다. 크면서 지금도 계속 변하고요. 그래서 근데 가난할 때가 중요한데 왜 가난이 두뇌에 영향을 미치냐면은 가난하면 가난 경험을 한답니다. 가난의 경험이 이제 두뇌 발달을 하고 그게 학교 성적으로 가는데 여기서만 자꾸 어떻게 좋은 학교 보내가지고 뭐 사교육 시키고 뭐 하는데 이게 필요 없고 여기로 가야 된다. 여기서 가난의 경험. 예를 들면
가난의 경험은 뭐가 있는데 뭐 온갖 게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가난한 집 아이는 4살이 되면요 부모한테 듣는 단어 수가 3천만 단어를 작게 듣는데 뇌에 뭔가 자극이 가야 발달하잖아요. 3천만 단어가 작다. 4살까지 돼버리고 이미 조사를 다 했어. 어떻게 조사했냐면 집집마다 이렇게 조사원이 가서 그 집집마다 똑같은 시간에 와서 단어 말하는 단어를 다 기록해서 곱하기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3천만 단어 차이가. 가난한 사람은 아이들 돌고 대화할 시간이 없어요. 키우면 스트레스 받고 집에 와서 지치고 집에 못 오고 이런 게 이제 교육 불평등이 생기는 근본 원인인데 이 교수는 지금 기본소득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2021년에 결과가 나오는데 가난한 가구 1000명의 가구에게 500명의 가구를 신청을 받아서 500명 똑같이 가난하지만 500명한테는 한 달에 333달러씩 40개월 주고 있어요. 그 뒤에 4살이 된 다음에 표면적인 차이가 생겨요. 돈을 주니까 아이들이 똑똑해졌는지 측정해주겠다. 이거죠. 뇌 발달이. 300달러면 이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좀 걱정 없이 약간 이렇게 대화할 시간을 가지고 애를 좀 돌볼 수 있는 그래서 내가 똑똑해지는지 보겠다는 찍어보겠다는 거죠. 그 시점을 지금 21년에 나오니까 아마도 그때 한번 뉴스에 뜨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네.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경제 불평등 중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게 토지 불평등이죠. 예. 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소득에 비해서 GDP 대비 토지 가격이 가장 비싼 나라입니다. 이 미친 나라입니다. 4배쯤 되고 1 정도 되는 나라가 많은데 요 나라들은 되게 다 1 전후잖아요. 근데 우리는 4배쯤 되니까 GDP 대비 토지 가격이 전국 토지 가격이 미친 토지의 나라입니다. 위에 거는 이제 우리가 조사한 건데요. 저희 같은 연구팀에서 조사한 건데 실현 자본이익은 부동산 팔아서 생긴 돈입니다. 그 다음에 임대소득이고요. 부동산 팔아서 생긴 돈은 GDP에는 예단이 안 합니다. 근데 요거 두 개만 합치면 500조 원 돼요. 매년. GDP의 30%입니다. 근로소득을 합치면 한 800조거든요. 이래서 버는 사람들의 총소득이. 근데 부동산으로 번 소득이 매년 500조. 노동 노화를 해요. 이 밑에 거는 제가 19년은 조사 못했습니다. 실거래가입니다. 국토부 사이트에 가면 실거래가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도 불평등을 안 보여주려고 데이터 전체를 안 보여줘요. 한 동네별로만 보여줘요. 그럼 저 같은 연구자가 서울시에 하려면 안 돼요. 나 연구비를 엄청 타가지고 알바생 시켜서 다 동네별로 다 어떻게 그렇게 홈페이지를 만들어. 진짜 나쁘게 한 동네만 보여줘요. 전체를 안 보여요. 그러면 한 동네만 조사했어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책에도 쓰고 그랬습니다만 이거는 뭐 대치동 음마 아파트 16년에 평균 거래가가 1년 동안 실거래가가 128제곱미터면 18억 9천만 원 18년이 되면 28억 6천만 원 이게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 건가요? 이게 공정한 나라인가요? 예. 이거는 2,300만 원에 42개다. 2,300만 원, 아까 50%번째 우리나라 평균 근로, 중위 근로자. 그러니까 40년 동안 일해서 번 돈을 이 사람들은 앉아서 벌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단지 찍는 것도 실력이다. 부모 잘 만나는 것도 실력이고. 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공정한 거요. 그리고 서민들은 이 부자들 사는 동네 관심하지 마. 여기 동네 어차피 못 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얘들이 오르니까 우리 집값도 다 오르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근로소득으로 인한 피해는 이런 말할 길이 없죠.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예.
근데 경제학자로서 저의 가장 큰 우려는 혁신의 저항입니다. 일단 인적 자본이 잘 안 돼요. 그때 유명한 게 나오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꿈인 이제 빌딩 임대업자. 스티브 잡스가 돼야죠. 어떻게든. 그 나라가 어떻게 혁신에 성공하겠어요. 현대자동차는 10조 원을 투자해서 땅에 샀다가 삼성이 경쟁자인 삼성이 3조 자본했는데 그 임원들한테 그 회장이 지금은 미국에 계신 회장이 그 땅 못 사면 삼성한테 뺏기면 너희 다 모가지 잘릴 줄 알아 이래 버렸더니 10조 써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현대가 바로 올해 와서 좀 아들이 좀 하시면서 좀 전기도 하고 자율자동차도 투자하고 조금 살아났는데 그때 자동차 엄청 위기였잖아요. 중국 공장 철수 팔리고 기술 개발 뒤처지고 엄청 힘들었잖아요. 그걸 기술 혁신에 투자했어야죠. 10조를. 그러면 그 자동차 무너지면 진짜 고용이 우리나라 경제가 흔들린다고 봐도 돼요. 고용 문제. 하청이 굉장히 많죠. 그 조선에 비교할 바가 없죠. 근데 그래서 전 국민을 걱정시켰는데 투기하다가 부동산 투기하다가 혁신에 뒤처진 거죠. 근데 참 불행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경제학을 하니까 강의 시간에 경매 강의를 하거든요. 경매는 어떻게 하고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종류가 있고 경매할 때 조심해야 될 건 승자의 저주다. 승자의 저주는 너무 비싼 돈에 입찰해서 사는 거다. 그걸 조심해야 된다. 승자의 저주의 예로 현대자동차가 3조 1천억 원을 써도 될 걸 10조를 써가지고 한전부지를 산 게 승자의 저주다. 이렇게 강의를 5, 6년 해왔어요. 7, 8년. 좋은 예죠. 현대 기술개발에 비춰있다. 승자의 저주다. 근데 이 부동산 감정평가를 하는 회계사 한 사람을 작년에 이렇게 술 먹자고 해서 술 먹다가 내가 이렇게 그 친구는 우파예요. 우파. 저는 좌파고. 그 우파, 그러니까 이제 맨날 싸우는데 그래도 내가 보자 그래서 먹다가 또 싸움에 붙었어요. 부동산 투기 뭐 나쁘고 어쩌고저쩌고 그래가지고 현대자동차가 한전부지를 10조씩 그런 데다 투자해가지고 내가 지금 강의할 때마다 승자의 저주라고 강의한다고 그랬더니 이놈이 하는 말이 강 교수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데 그 승자의 저주 아니래. 왜요? 그랬더니 바로 올해 작년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그게 10조가 넘었대요. 승자의 저주 아니래. 그리고 기업이 돈 벌면 되지. 꼭 자동차로 벌 게 무슨 필요가 자동차로 벌어야 된다는 게 있어? 현대가? 부동산을 벌면 왜 안 되는데 현대 지금 주력 업종은 부동산이 될 거야 이러더라고. 부동산업이 주력 업종이야. 이런 나라는 기술혁신이 뒤처지게 되죠. 지금 기술혁신에서 딱 두 나라가 앞서가고요. 한국은 일본을 앞섰어요. 2년 지나면 1인당 그에서 앞섭니다. 그래서 식민지 국가가 제국주의 국가를 앞서는 예들이 조금 있는데요. 호주가 그랬고 미국이 그랬고 이런 아주 잘 사는 나라 좀 있겠죠. 근데 우리도 지금 2년만 지나면 앞서게 되는데 근데 우리는 일본이 계속 쳐져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본처럼 돼가는 것 같아요. 기술혁신에서. 지금 중국을 못 따라갈 정도예요. 인공지능이나 4차 산업혁명. 미국, 중국이 싸우고 일본은 이미 쳐졌고 한국도 막 쳐져가고 있습니다. 일본보다는 잘 사는 나라가 될 겁니다. 그런데 가령 이 토지는 진짜 모두의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잘 된 건 토지를 균등하게 나눴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토지를 균등하게 나눈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들 링컨 대통령을 볼 수 있고요. 링컨은 1962년에 토지 3법을 통과시키는데요. 1862년에 어떤 거냐면은 남북전쟁이 터졌어요. 전쟁 나자마자 토지 3법을 쫙 만들어서 링컨이. 이게 엄청난 법들이에요. 보세요. 5년 농사 짓는다는 말만 하면 1인당 20만 평씩 농사 지을 땅을 공짜로 주겠다. 무조건. 모든 사람 신청만 해라. 단.
남부군에 가입한 사람은 안 준다. 그 경력이 있으면. 남쪽 군대에 총 들었던 사람은 안 준, 한 편도 안 줘. 그것만 알면 흑인이고 뭐 다 준다. 이거 누가 전쟁에서 지겠어요? 20만 명. 남한 땅의 10배를 n분의 1로 20만 명씩 나가죠. 전쟁에 이기고 나서는 남쪽 사람들한테도 좀 줬는데 전쟁 그건 지켰겠죠. 두 번째 토지법은 북부주들은 대학을 지어라, 고등교육을 투자해라, 기술혁신에 투자하는 거죠. 대학에 땅을, 엄청난 땅을 주겠다. 대학을 엄청 줬어요. 그래서 남한 땅의 10분의 7 정도 되는 땅으로 대학을 다 주고 주립대학을 다 만들어요. 북부주들. 나중에는 남부주도 해줬죠. 이기고 나서. 근데 북부주들이 다 부자, 대학이 다 부자예요. 그 대학이 다 세계 50권에 다 들어가요. 벨기에 안에 다 들어가고요. 사립대학뿐만 아니라 주립대학이 좋아요. 미국은 주립대학이 좋기 때문에 교육 불평등이 덜 생기고 입시 막 이런 게 덜 돼요. 주립대학에 가면 아주 잘 돼요. 아주 명문이. 서울대학보다 다 좋아요. 50개 주립대학이 거의 다. 그 다음에 그거는 자본정책이에요. 산업정책. 그때 철도혁명이 진행되고 있던 때거든요. 그러면 그 철도회사들이 북부편을 들면 철도부지 공짜로 줄게 돼요. 철도부지 공짜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남부가 이기겠어요? 네, 전쟁은 오래 갔지만 가면 갈수록 이게 효과가 나잖아요. 경제가. 토지를 공적으로만 생각한다면 진짜 이렇게 불평. 그런데 링컨이 나눈 이 토지가 200년 동안 미국이 지금 복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도 중산층이 튼튼한 나라가 한 1950년대까지는 중산층이 튼튼한 나라가 되었던 게 링컨 덕분에. 농촌이 워낙 부자고 잘 살고. 우리도 지금 경제가 잘 된 게 그 뭐죠? 농지개혁 한 거잖아요. 네. 산업 흐름에서 성공한 거예요. 예를 들어 토지세로 거둔 돈을 이 토지 부동산 불평등을 해소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